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체인 코드를 개발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챕터 2에서 배울 목록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체인 코드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체인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브릭에 인스톨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인스톨이라는 것은 피어상의 체인 코드를 단순하게 다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체인 코드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어가 체인 코드의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체인 코드 기본 파일을 보시면 main.go에 메인 함수, 그리고 체인 코드.go에 init, invoke 함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체인 코드는 이 세 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각각의 메서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해줬지만 이번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메서드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인 메서드를 이용해서 너는 이런 체인 코드를 등록했고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의 register, 그리고 체인 코드를 이제 사용하게 해줘,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의 init, instantiate,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이용하면은 이 init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체인 코드의 함수를 호출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query, invoke가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체인 코드 인스톨이 진행됐다는 가정하에 instantiate을 요청하게 되면 먼저 패브릭은 체인 코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register를 요청을 하게 되고 메인 함수를 통해 체인 코드를 패브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체인 코드가 등록되었고 패브릭이 체인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instantiate 요청에 맞게 init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만들었던 이 init 함수를 호출하면서 체인 코드 도커 컨테이너를 이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체인 코드에 쿼리나 인보크를 요청하게 되면 띄어져 있는 도커 컨테이너를 찾아 패브릭이 인보크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돌아와서 이 invoke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전 챕터에서 query test, invoke test라는 것으로 함수를 호출했었죠. 그때 호출되는 게 바로 이 invoke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만약 체인 코드가 여러 개 있는데 나는 체인 코드 2를 호출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패브릭은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바로 먼저 패브릭은 메인 함수를 이용해서 체인 코드에 등록을 했던 체인 코드 목록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체인 코드 2를 호출했네 라고 확인을 하고 이 체인 코드 2에 맞는 invoke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체인 코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체인 코드를 개발할 때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동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웹 서비스를 만들 때 클라이언트, 서버, DB와 같은 이런 3티어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죠. 이것을 체인 코드에 한번 비슷하게 동작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체인 코드에서도 이 패브릭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는 거 모바일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될 테고 체인 코드가 서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패브릭은 DB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3티어 아키텍처처럼 클라이언트, 서버, DB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비슷하게 동작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파란색 영역인 서버 영역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체인 코드 영역에만 집중해서 한번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 서버 영역의 아키텍처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레이어즈 아키텍처는 서버 개발하시는 분들이면 익숙하실 텐데요. 자바의 경우 스프링 프레임워크, 노드의 경우 익스프레스,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죠. 컨트롤러 영역, 서비스 영역, 레파지토리 영역. 즉, 바로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쉽게 개발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인 코드도 다르지 않고요. 다시 말하자면 체인 코드 라이브러리는 패브릭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고랭을 이용하지만 자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준비되어 있고,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아마 사용하기 쉽게 메서드들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 코드도 다르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체인 코드 프레임워크 사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각 단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컨트롤러는 외부와 소통하면서 라우팅 관련 처리를 해주는 영역이고요.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 관련 처리를 해주는 영역이고, 레파지토리는 DB 혹은 퍼시스턴트 호출을 하게 되는 영역으로 분되죠. 그런데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이 서비스와 레파지토리 영역을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파일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체인 코드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예정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라우팅 관련 부분을 나누고, 비즈니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부분은 하나의 클래스나 혹은 파일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서버는 외부랑 HTTP 통신을 해서 같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체인 코드도 무언가 외부랑 통신을 하는 게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서버를 개발할 때 특정 이유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오류가 났는지 혹은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 로그를 찍을 수도 있겠죠. 체인 코드에서도 당연히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한 장의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 챕터 2에서 할 내용들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첫째, 라우팅 관련해서 체인 코드는 어떻게 돌아가나. 둘째, 통신 요청과 응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셋째, 데이터베이스, 즉 패브릭 DB, 레벨 DB 혹은 카우치 DB가 되겠죠. 이 레벨 DB나 카우치 DB에 요청하는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고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이벤트와 로그는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나. 이 비즈니스 로직 관련은 프레임워크가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이 되죠, 보통.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한 장의 챕터에서 이제 저희가 배울 것들을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강좌에서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라우팅 관련 처리부터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